그쵸? 자, 수업합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자, 제목이 제1세 환경 상문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화석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나온 제1세. 나오는데 제1세 파트가 그 암기가 많다는 거. 그것만 잘 암기하면은 최소 한 문제 이상 맞아. 한 문제 이상 맞으면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이제 몇 등수가 올라가서 좀 더 나은 등급 될 수 있다는 거. 거꾸로 말하면 이제 암기를 안 하면 몇 등수서 까여가지고 등급이 더 폭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먼저 A 파트가 나온 먼저 화석인데 화석하는 뭐니? 커져라. 커져라. 좋아요. 화석은 그 질시대, 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유해한 흔적. 유해라면 우리가 뭐 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흔적이면 우리가 뭐 발자국, 어떤 뭐 살면서 나오는 어떤 흔적들, 정답의 화석이라는 거. 그래서 질시대인데 이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역사라고 보면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그래서 그때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유해한 흔적이 그것도 화석이다. 저는 이제 질시대라면은 그 암석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지층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질시대 말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 예전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암석이 뭐 나이가 38억 년 된다고. 그래서 38년 전부터 인류가 있기 전까지 그것을 질시대. 근데 지금 좀 더 넓어진 거 지금은. 그래서 이게 흔적이다. 유해는 뭐예요? 유해는 뼈 같은 뼈, 흔적은 발자국. 근데요. 그래서 과정인데 일단 땅에 묻혀야 돼요. 땅에 묻히고 그리고 어떤 뭐 이제 먹히거나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지갑 같은 거 받으면 안 되고, 그것이 화석이 되는 과정 그걸 받아야 돼. 그래야 좀 화석된다. 먼저 메모하려고 퇴적되고 그리고 이제 화석되고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자 문제 암석의 종류 뭐가 있게? 암석 종류 총 세 가지. 그래서 뭐 어떤 거? 화성암, 그리고 또 누구? 태조암, 그리고 변성암인데, 자 우리가 화석 발견하려고 할 때, 그래서 화석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화성암 지대 또는 태조암 지대 그리고 변성암 지대에서 이게 뭐죠? 태조암 지대에 가야지만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성이라는 게 그거 거의 살았던 어떤 생물의 유일한 흔적인데, 화성암은 마그마 식어서 된 거니까 마그마 딱 봐도 뜨겁지? 뜨거우니까 뭐 나무는 진짜 없어진다. 그리고 변성암 열감 받은 거. 그래서 열감 받으니까 속에 있던 것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화석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퇴적을 봐야죠. 그나마 화석이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 뭐냐?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 조건. 먼저 무조건 땅에다 묻힌다고 해서 화석에다 전부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묻혀야 돼. 그렇죠? 많이 묻혀야지만 그나마 좀 화석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묻히려고 하면은 그 생명체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야 돼.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맞다. 오케이? 맞고. 또 화석을 우리 잘 보게 되는 되게 우리가 많이 들어온 화석은 무슨 뼈 어디죠? 공룡뼈 그런 것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생명체가 어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단단. 뼈처럼 단단한 거 있어야 돼. 뼈나 또 이 개뼈처럼 단단한 것이 있어야지만 화석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또 있다. 단단한 것이 있고, 다음 또 뭐냐면 일단 화석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땅 속에 일단 묻혀야 돼. 묻히는데 빨리 안 묻히면은 뭐 다른 동물들이 먹고 산다고. 그래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빠른 매물. 매장? 매물? 어떤 거지? 매물? 매립? 매장? 매물. 그래서 빨리 묻혀야 돼. 또 있습니다. 우리 화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공룡뼈. 공룡뼈 화석에는, 공룡뼈 화석 그 성분이 공룡뼈 실제 공룡이랑 공룡뼈랑 똑같은 건 아니다. 그 틀만 남아있고 하는 거야, 틀에 대해서 이제 된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룡뼈? 공룡뼈가 어떤 공룡뼈 화석 되려고 할 때 그 틀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화석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말주면 화석화 과정. 그다음에 화석화 과정. 그냥 받아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나마 좀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룡뼈 화석은 실제 공룡뼈 그 성분 그거 똑같은 거 아니다. 달라요. 어떤 틀 모습 아니면 그 형상 그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또 있다. 또 개수도 많고 단단한 것도 또 빨리 붙이고 화석 되었어. 근데 이렇게 된 화석이 지갑 변동 받으면 안 돼요. 뭐 지진 또는 화석 그 지갑 변동 받으면 안 돼. 지갑 변동 받으면 안 돼요. 지갑 변동 없어야 돼요. 된 거? 그렇죠? 수가 쭉 해서 기껏 만들어놨는데 지갑 변동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우리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질스에서 가장 긴 시기가 뭐냐면 성 컴프레스 되고, 그래서 성 컴프레스 되고 보면 42년 전부터 해서 5.4년까지 그때까지 성 컴프레스인데 거의 45년 이상, 거의 45년 이상 된 그 기간인데, 그런데 그 화성은 가장 잘 안 발견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초창기에 생명체 나온 거니까 크게 별로 크진 않아. 크진 않으니까 이제 뭐 단단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개체 세발자 별로 지금과 비교하면 진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긴 시기다 보니까 어떤 지갑 변동 잘 받아. 그래서 45년 동안 지갑 변동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최소 한 번 받겠지. 그러니까 화석이 될 만한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 컴퓨터는 좀 화석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아예 없다기보다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질문. 근데 이거는 그래서 화석의 과정 좀 다시 좀 해야 돼 이거. 처음에서 간혹가다 물어보는데 내 틀리면 안 돼. 이어서 아래에 있는 거. 번째야. 그래서 이제 조건 잘 보고. 화석 이용인데 우리가 보면 다 알겠지만 얘들아, 너네가 이제 고1 때 배운 거 화석 종류 뭐가 있대? 화석의 종류 나온다. 자, 화석의 종류 중 두 가지. 표준 화석, 다음 또 시장 화석. 표준 화석은 어떤 특별한 시대마다 사는 거고, 그리고 시장 화석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 통해서 그 시기 알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시장 화석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후 알 수 있다. 그 시장 환경 알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석 통해서 어떤 두 분 다 또 어떤 이제 수립도 또는 뭐 이런 할수 있다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표준 화석 보자. 표준 화석. 표준이랑 그리고 시장인데 두 가지 차이죠. 먼저 표준 화석 경우는 특정 시기마다 살아야 돼. 물론 그 특정 시기라면 어느 한 개체 말고 그 종족이 되는 거. 그 종족이 어느 특정 시기마다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는 그 기간이 좀 짧아. 이 짧다는 것은 한 개체 수용 말고 그 종족이 존재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돼. 됐나? 되겠다. 표준 화석 경우는 일단 뭐 시대만 다 똑같고 특정 시기마다 사는 거고, 환경은 그다지 딱히 없어. 그다지. 물론 바다 생물은 바다 살고, 육지 생물 당연히 육지 살고 하는데 딱히 뭐 이제 구별시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화석 경우는 생명기간 짧고 그리고 사는 그 면적 넓다는 거. 그런데 시장 화석은 달라. 시장 화석은 특정 시기 말고 특정 환경이야. 그 환경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다는 거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화석, 시장 화석에 대한 생물체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화석 경우는 생존 기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는 그 면적인데, 면적은 특정 환경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좀 좁아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그리고 사는 그 면적은 또 다른 거. 그것이 시장 화석.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거 하는 거. 표준형 시장인데 해봤자 우리 어떻게 구별하냐면, 표준 화석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는 거. 그럼 시장 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봐봐. 사물종 지금 살아 안 살아? 없죠? 방식 없죠? 아무나 있어요. 없죠. 더 없어. 없는데, 자, 산호 지금 있어 없어? 있잖아. 그다음 부산 있죠? 또 저기 있나? 이거 정산이도 지금 다 살고 있는 거니까 있는 시장 화석이다. 그런데 딱히 없어요. 우리가
자, 표준의 경우는 어느 이제 어떤 특정식이 그것을 알려준 거다 보니까 우리가 더 외워야 돼.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그 시대에 대한 그 표준식이 무엇인지 외워야 돼. 그래서 고생대 이 정도 하면 돼요. 3인칭으로 공식 정도 하면 되고 또는 뭐냐 그 뭐 필석 정도 해주면 돼. 다음에 중생대 맞죠? 공룡 8.6 공룡이랑 그리고 암모나이트 공룡은 육지 그리고 아무튼 바다. 다음에 신생의 경우는 뭐 멤버들이랑 한태선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는 그래프 애들은 좀 뭐지 산호랑 그리고 부산인데 자 산호 사는데 어딘지 알지? 잘 보이는 그 따뜻한데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 만약 산호가 많이 발견됐으면 그 지역은 예전에 좀 따뜻하고 얕은 바다구나 알 수 있고. 다음에 고사리 건 육지인데 약간 습한 육지. 그래서 고사리 항성이 많이 발견되면 그 장소 예전에 약간 습한 육지구나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럴 건데 이거 보는 건 좀 잘 보고 해야 돼. 잘 보고. 저기 그래프 경우는 그냥 소위나 어떤 그래프 같은 거 이거 딱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X축, Y축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자 보니까 이제 X축 경우는 자 부분 면적인데 좁고 넓다. 그렇죠? 그리고 자 Y축은 생년 기간 짧고 길다는 거. 총 두 가지. 그거 같은데 얘 보자. 얘는 먼저 그 부분 면적이 넓다가 이말 보면 어떤 환경 딱 한번 집에 없어. 물론 바다 아니면 육지 그 정도는 분리되고 사실 다른 또 뭐 세상은 뭐 별로 없습니다. 다음 또 생명기간이 좀 짧다. 얘는 한 기체 수명 말고 그 종족에 있는 거. 그 종족에 있는 기간이 좀 짧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별적으로 넓은데 생명기간이 짧아. 얘는 표준화선. 다음에 저어선적인 얘는 자 부분별적은 좁은데 생명기간이 길어. 얘는 시상화선. 근데 이거 쉽겠지 아니고 그치 말하지만 표준화선 종류가 무엇이고 또한 시상화선 종류가 무엇인지 외워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따라갑니다. 일단 문제 보면은 두 가지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자, 그 값. 좁으냐 넓이고 또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늘 잘 봐야 돼. 자, 이런 데보다 이해를 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넘어가자. 우리가 할 것은 고기후 연구보다. 옛날에 그 기후 연구 공부 하면 되고. 페이지 99페이지. 자, 고기후 연구인데 얘는 말 그대로 옛날에 그 기후에 대한 연구. 자, 기후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동안 어떤 뭐 날씨 변화 그건 아니고 어떤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 일정한 패턴의 어떤 날씨 변화. 그게 기후라는 거.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가 화석인데 기후이다 보니까. 자, 문제. 화석 종류 어떤 거 있어? 표준한 시상. 그렇죠? 표준한 시상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기후를 알 수 있게? 시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저 시상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 기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르네요? 되게 뻔한 거. 뭐 대충 그거 돼. 육지인데 그 습한 육지. 잘 살고 있다. 더 과거 기후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사리가 많이 발견되면은 그 지역은 예전에 약간 좀 습하거나 알 수 있는 거. 뻔합니다. 두 번째 거. 남은 나이테라고 하죠. 나이테가 뭐냐? 나이테가 뭐냐? 나이테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잘랐을 때 나온 분이 있죠, 분이? 동그랗게 나이테인데 나이테는 우리 식물, 우리 나무 다 잘랐을 때 그때 모습 그리면 이건데 그때 나이테 그 무늬가 뭐냐면 그 나무가 이거 지금 이 식물이 생장할 때 그때 나온 그 만들어진 그 세포들이 이제 어떻게 그 만들어지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따라서 달라지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식물이 그 조금만 씨가 있지 씨를 채우면 자라지. 그걸 뭐냐면 식물도 똑같이 세포 순서 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 경우는 세포 분할 한 데가 어디냐면 두 군데. 생리활동 그리고 성숙증 두 군데.
생략점이랑 그리고 풍선점 중에서 하는 거고 얘는 어디냐면은 그 이제 뿌리끝에 있고 얘는 줄기 그죠? 저기 메인은 뭐냐면 그 나이테니까 우리가 그 생략 필요 없고 풍선점 이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자 예를 들면 나무보다 나무로 될 만한 그 줄기 묘목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확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이거 할때 그 이제 속의 단면 그 구조 모습은 자 일단은 색깔이가 좋아요. 이것이 이제 이미 형성층이고 그리고 그 바깥쪽은 이것이 바깥쪽 티가 바깥쪽 이 이름이 이제 체관이고 그리고 안쪽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름이 물관인데 이 색을 합쳐서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반다발이고 합치면 색을 합치면 이것이 반다발인데 중요한 건 형성층 이것이 있는 거 이것이 있는 식물이 뭐냐면 모든 식물이 전부 다 있는 것 아니야? 얘는 쌍덩이 식물 쌍덩이 식물에서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세포분열 하는 건데 식물도 하는 이제 생명체야. 그래서 세포분열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좀 추운 것보다 따뜻한 거, 좋은 거 더 좋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물이 좀 적은보다 물이 많은 거 더 좋은 거. 하지만 그 강수량이 적을 때보다 강수량이 많을 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따뜻하고 따뜻한 물이면서 강수량 많으면 그때는 살기 되게 더 좋은 거. 좋다 보니까 세포 분열도 또 더 잘하는 거야. 잘하니까 여기서 세포 분열 되게 잘하고 많이 만들어. 그리고 겨울 되면 춥지? 추워도 그러니까 비 잘 안 내리고 하니까 세포 분열 잘 못해. 그래서 여름에는 세포 분열 잘하고 겨울 잘 못하고 여름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어떤 무늬가 생겨. 그 무늬 생긴 것이 뭐냐면 나이테야. 그래서 나이테 하나하고 이제 1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데는 그때는 나무 나이테강이 좀 더 넓게 되고 그리고 좀 춥거나 또는 강수량이 좀 적으면 나무 나이테강이 좀 더 좁게 있는 거. 그 말 뭐냐면 나무 나이테강이 좁을 때 그때는 뭐냐면 세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나? 우리 세포분열 하면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 그래서 커지는 거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 우리 씨를 딱 치면 그 싹 트고 자라서 나무 되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은 그 온도가 높고 그리고 강수량 많으면 잘 하는 거고 근데 온도가 낮고 그리고 강수량 적으면 잘 못하니까 세포가 있을지라도 세포들이 이렇게 생명을 잘 못해. 그래서 똑같은 면적의 세포들이 더 많이 있는 거. 그것이고 얘들 살기 좀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춥고 그리고 강수량 적을 때. 그리고 똑같은 면적의 세포들의 수가 별로 많이 없어. 왜냐면 세포가 다 커지니까. 그때는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더 따뜻한 때라. 이해가 가는 거? 그래서 결론 비교. 식물이 살기 좋을 때, 그때가 온도가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을 때, 그때는 세포분을 되게 잘한다. 잘하니까 넓어. 그리고 온도가 낮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때는 세포분을 잘 못해. 좁아. 그렇다 보니까 세포가 적게 있고 세포가 많이 있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 그 나이테강이 넓을 때가 세포 수가 더 많은 거. 같은 거. 같은 면적 보면은 세포 수가 더 적어. 이거 뭐냐면 세포들이 생겨나니까 일반 세포처럼 크게 커진다고. 커지니까 세포 수가 별로 많이 없어. 비교하면. 근데 살기 좀 어려울 때는 세포들이 생겨나지 잘 못해. 못하니까 똑같은 면적의 세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온도가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이테강이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으면 나이테강이 더 좁은 거. 그리고 그것을 약간 달리 말하면 그 나이테의 밀도가
낮을 때 그때 뭐야? 적게 있는 거지. 그때가 온도가 높고 강수를 많은데요. 이게 하나? 다음에 나무 나이테가 이제 높을수록 그때는 그 세포수가 더 많은 거. 왜 그러면 세포가 잘 생장을 못하니까. 아무튼 그 나이테의 밀도가 더 높을수록 그때는 온도가 낮고 강수가 더 적은 거. 밀도 관련해서 다 물어보니까 잘 보여야 돼. 질문. 아무튼 이건 해석자 이거야. 관계 더 넓으면은 이 말은 그 뭐냐면 나무 나이테의 밀도가 더 낮은 거. 이때는 온도가 높고 강수량 많은 거. 그리고 그 나무 나이테가 좁을 때 이때는 나무 나이테의 밀도가 높고 그냥 그 온도가 낮고 강수량도 적은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는 제 이말 이거죠. 점 높고 강세 많으면 그죠? 나이트 폭 넓다고 뭐지 밀도가 더 작다는 거예요. 넓으면 당연히 더 밀도가 큰 거 아니야? 큰 거 아니야. 세포가 더 많이 더 잘 자라니까 똑같은 면적에 들어간 세포 수가 더 적어. 그리고 밀도가 더 낮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무 나이트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기 알 수 있는데 고기 알 수 있는데 나무 해봤자 식물이야. 물론 동물보다 식물의 수명이 더 길어. 여기 보면 동물 해봤자 수명 뭐 100년만 살아도 좀 길게 사는 거지. 물론 그 거북 바다 거북 200년 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뜻이 했지만 흔한 것은 아니고. 근데 이 식물 경우는 한 며칠 정도 살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흔적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어떤 과거 고기에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물 경우는 해봤자 몇천 년 전에 그때 그 고기유 말고 한 몇천 년 내에 고기유 알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가까운 과거에 고기유 연결될 때 좀 조사하는 거야. 힘들어. 됐습니다. 뭐 질문? 다음 또 숟가락 화석인데 숟가락 화석 통해서 우리가 과거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거 모기도 알 수 있어요. 다음 빙하코 있다. 빙하코. 자, 빙하코인데 빙하코 뭐냐? 코어는 이제 그 원통을 빼는 거다. 원기둥. 빙하가 있으면 원기둥을 빼는 것이 그 빙하코야. 그 문제. 자, 빙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게? 빙하 있는 장소. 극지방? 우리 빙하를 보면 물론 극지방도 있는데 그 어디? 북극 남극 어디? 북극보다 주로 남극인데 그 빙하가 만들어진 과정 어떻게 될까? 해빙이 얼어서. 그러니까 바닷물 걸어서. 근데 우리 빙하가 어디냐면 우리 말할 때 보면 남극 대륙 아니면 고산지대. 사람 위에는 바다 없잖아. 빙하가 있대. 빙하가 뭐냐면 잠깐 중요한 건 물이 얼어서 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빙하는 눈이 쌓여서. 눈이 쌓여서.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빙하야. 그래서 높은 산 보면은 이제 눈 내리면 춥지 위에 추우니까 눈 내리면 눈이 안 녹고 쌓입니다. 근데 눈이 또 와. 또 오다 보니 또 쌓여.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높아져. 그래서 나중에 그 무거워서 이제 누르게 돼. 그래서 눈이 내리고 안 녹아서 쌓이고 닫혀서 된 것이 그 빙하야. 그리고 눈 보면 너는 알지만 눈의 결정은 육각형 이거 사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 그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눈이 있으면 이 사이사이 그 당시 그 대기 성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뻔하지만 눈이 내릴 때 그 여름과 겨울에서 언제 잘 내릴까? 눈 내릴 때 뻔하죠. 겨울 잘 내리고 여름 잘 안 내리고. 그래서 겨울에는 눈 많이 쌓이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이 잘 쌓이고 여름에 그래서 눈이 많이 안 내리고 하니까 잘 안 쌓이고. 그래서 빙하도 똑같이 나이트. 그래서 빙하 나이트 통해서 이 빙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 나무만 나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빙하도 나이트에 있다는 거야. 그죠? 사실 빙하는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눈 내리고 눈이 안 녹아서 쌓이다 보니까 다져서 된 것이 빙하다. 빙하 다시 말하면 남극이라는 거리 이제 그 고산지대에 있다는 거.
그 남극에 있는 빙하가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한 이제 1km 이상 쌓인 거. 100m도 아니고 1km. 또 군대 가면 겨울 때는 햇볕에 눈 쓸 거야. 겨울에 눈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와. 눈 쓰라. 계속 옆으로 밀어. 하다 보면 옆에 눈썹이 이만큼 쌓여. 그것은 밑에 계곡으로 다 버리고 한다. 2m만 쌓여서 그런데 되게 높게 보이거든. 남극 대륙에 쌓여있는 그 빙하 높이가 한 1km 이상이네. 그래서 1km면 그럼 상상이 가나? 학교 운동장. 그럼 해봤자는 100m야. 그거 10배. 학교 운동장 그 두께만큼, 그 길이만큼 빙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보면 되게 많잖아, 이게. 그거 10배 정도? 엄청나게 되게 많은 빙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극 대륙에는 그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도 상승한다는 거야. 그럼 빙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맞고 1km 맞을 거예요. 100m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넘어가자. 아무튼 남극에 비가 많다는 거 그죠? 물론 이제 남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산지대 또한 있다는 거야. 그래요? 할 말씀 까먹었다. 그래서 보면 그 빙하 나이 통해서 그 나이 연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빙하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살았던 생물들 어떤 흔적이 있네. 그것이 뭐냐면 꽃가루. 꽃가루를 좀 날려서 눈과 같이 섞어서 그냥 빙하 속에서 다 갇힌 거. 그걸 통해서 그 꽃가루 성분, 꽃가루 종류, 그걸 통해서 과거 기후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산소 동위 연소비. 너 뭐니? 처음 보네. 자, 일단 산소도 그런 동위소가 있는데 책도 나와요. 자, 질량수가 저 페이지가 뒤에가 뒤에 여기 나와. 페이지 100페이지. 그래서 빙하 코어 분석 나온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빙하의 줄기 분석 다음에 밑에 2번에는 빙하의 산소 동위 연소비인데 빙하에 따른 그 동위 요소가 질량수가 16 그리고 질량수 18짜리 총 두 가지 있다는 거. 동위 요소 뭔데? 한번 지워버리고. 내가 화학적인 내용을 좀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 건 사실 모르면 안 돼. 먼저 동위 요소는 그 같은 종류의 그 원소인데, 근데 그 같은 양성자를 가지면서, 그래서 다른 중성자를 가진 거다.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수소 경우는 일반적 수소 경우는 양 하나의 중 없는 거야. 일반적 수소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양 하나의 중 하나도 있고 또는 양 하나의 중 두 개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에 우리가 말 때 우리가 중수소, 얘는 우리가 말 때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말해. 전부 다 동위요소. 동위요소인데 다 같은 양성자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화학 성질이 다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제 물리적 성질, 다시 말하면 뭐 질량 또는 어떤 밀도 같은 거, 그 물리적 성질이 약간 차이가 나. 그 산소 경우, 이것은 이제 산소 동위요소 무엇인지 굳이 그건 안 물어보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잘 보면 산소 경우는 이제 그 질량수가 16, 그리고 질량수 18짜리 있어. 말하는 질량수는 얘는 그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 수랑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예요. 얘는 그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개수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 경우 질량수가 16 그리고 질량수 18짜리인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에요. 8번? 그렇죠? 8번. 그러니까 양 8개, 그렇죠? 그리고 중 8개, 88. 이것이 일반적인 산소 모습이고, 다음에 질량수 18짜리 산소 경우는 다 똑같죠? 같은 양? 8개. 몇 개? 10개. 그래서 이제 그 중성자 수가 2개가 많다는 거야. 라고 할 때. 근데 이것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게 산소, 이건 약간 좀 특별한 산소. 그래서 이건 많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물 될 때, 물 H2O지? H2O. 될 때, 그때 그 질량수가 16짜리 물, 가능한 물이요? 가능하고, 또 질량수가 18짜리 물도 가능한 거예요. 됐나?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분자의 질량이 서로 달라.
아무래도 이제 얘는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이제 중성자 수가 두 개 더 많은 거. 그래서 중성자 수가 두 개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질량은 좀 더 나가는 거. 그리고 질량이 좀 더 큰 거, 그럼 서로 간 잡아내는 인력도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질량수가 10명, 질량수 16짜리 물보다 질량수 18짜리, 이거 말 거다. 자,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하고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 비교할 때 서로 간에 이제 분자간 이래가 아무도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들어간 물이 좀 더 세다는 거. 세니까 인력이 좀 더 세니까 똑같은 온도여도 잘 안 분해져. 만약 이제 그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서로 간에 그 분자간 힘을 끊고 날아갈 때 그때는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 경우는 안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 이것이 끊어지려 하면 온도가 얘보다 좀 더 높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뭐 증발하거나 할 때 그때는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증발 잘 되려고 하면 그때 그 기온은 좀 더 높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증발해서 구름되고 또 어떻게 돼? 강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눈도 내리고. 그래서 다른 연도랑 다른 시기를 비교할 때 질량수 18짜리 산소의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비율이 더 많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더 온도 높은 때거나 그리고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비율이 더 적으면 우리 때 정답들 눈에 내고 더 적으면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더 온도가 좀 더 낮아있거나 알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질량수 16짜리 산소랑 그리고 질량수 18짜리 산소 비율 이 비율인데 결론은 이거 이 색깔이가 예. 이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 또는 뭐 이런 물 같은 거 비율 더 크려고 하면 또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오케이? 온도가 더 높을수록 아무도 온도 더 높으니까 이제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분자율을 끊을 때 좀 더 쉽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비율 봐봐. 무조건 항상 그래서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항상 분모뿐 아니야. 이 경우는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분모고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분자고 라고 할 때 이 비율이 만약 낮다라고 하면 그 당시 기온은 좀 더 추웠을 거다. 아니거든. 아니 이 비율이 많이 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분자 수가 더 큰 거예요. 분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다 보니까 그냥 분자 비율이 좀 더 큰 거다 보니까 온도가 좀 더 높았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 질문. 그래서 다시 보면은 옆에 보면 얘는 뭐 이제 빙하포죠. 또는 아무튼 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과거 어떤 기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국가를 분석 아니면 그 산소 동위원 소비 알 수 있고 또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대기성분 그대로 좀 더 포함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대기성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기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연도해봤자 엄청 옛날보다는 뭐 수십만 년 정도? 그 정도 좀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식물보다 나무 나이트보다 좀 더 먼 과거 좀 더 먼 과거에 대한 어떤 기후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끝나? 다음에 수업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거 해봤자 별거 없어요. 질량수 18짜리 산소의 비가 더 많을수록 온도도 높다는 거 해줍니다. 그죠? 그렇군요. 자, 유공충. 이것은 화성인데 화성 통해서 이제 더 먼지 더 알 수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 동위원수비 나오죠? 다 똑같은 이거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유공충 해봤자 그 과거에 살았던 뭐 바다에 살았던 생물체에 있다 보니까 저 산소 동위원수 통해서 이제 바다 어떤 기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좀 쉬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자, 화석통에서 보기 연구 본 거 끝났고. 이렇게 화석통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할 것이 뭐냐면 슬슬 우리가 이제 그 암기할 덩어리가 슬슬 다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 질세에 대한 구분 그 특징은 오늘 시간 된 대로 하고 또 다음 다시 또 하고 또 두 번은 거 할 거 그리고 3월부터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해가면서 한 1학기 뒷날에서 1학기 중학교 끝나고 쯤이면 다시 또 하게 될 거. 반복적으로 할 방법.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 외워야지만 그나마 두 문제 이상 더 맞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우리가 이제 질세 나오는데 질세. 사실 질세의 경우는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라고 보면 돼. 그때에 대한 기후 변화. 기후. 하지마. 이렇게 거의 현재. 네. 잠깐만 이거 좀 써줘. 예? 이것을 숫자를 250으로 250 엔터 되나? 이거 맞나? 점점 된거 같은데 좀 좋아요. 갑니다. 먼저 그 파워부터인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게 상급을 시대. 상급을 시대부터 하면 일단은 지구 나이가 현재 46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있다는 거. 그죠? 단위가 100만 년이지 않고 46억 정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만큼 지구시대에서 성커플 시대가 차지하는 기간 이만큼인데 그건 아니야. 되게 더 엄청 길어.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저 성커플 시대의 경우는 너무 옛날이야. 그리고 지각분도 많이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고기에 대한 어떤 그 기후 어떤지 탐색할 때 어떤 자료 같은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긴 시기지만 추정이고 아무튼 이제 성커플 시대는 대체로 좀 이제 뭐랄까 좀 온난하지만 빙하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알면 돼. 별로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체로 온난하지만 빙하이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추정이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생대부터 잘 돼요.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인데 중간이랑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 있었다는 거. 오케이? 중간이랑 말기에 빙하기 있다는 거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는 진짜로 대체로 온난. 빙하기 없어요. 쭉 하다가 이게 약간 한량인데 온도 몇 도? 17도. 되나? 지금 현재 그 지구 온도 몇 도게? 평균 기온. 얼마죠? 한 15도 안 그래? 지금보다 온도도 더 높은 거야, 이게. 이때가 그래도 중생 때 그때 추웠을 때요. 그래서 해보자. 한량이고, 비형이 아니야. 그지? 그냥 온도가 좀 약간 낮구나. 그래서 대체로 온난이고 비형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신대 때는 전반기 때는 온난, 후반기 때 비형이. 근데 그 고일 때 배웠다? 자, 신생대 후반에 비형이 총 몇 번? 몇 개? 4번. 무슨 4번? 빙하기 4번인데, 빙하기와 비형이 사이, 뭐라고 그러게? 빙하기와 비형이 사이의 이름은 반빙기. 빙하기 4번이니까, 반빙기가 총 1번, 2번, 3번. 빙사반상, 오케이? 빙하기 4번에 반빙기 3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사실, 그 성커플 시대는 대체로 온난, 그리고 아마 빙하기 있을 거다. 추정. 그 다음에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인데, 중간이나 그리고 말기 정도의 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했는데 해봤자 대체로 온난. 추워봤자 기형이 아니에요. 온난. 그리고 신생 때는 전반기 때는 온난. 후반기는 빙하기가 있었다. 몇 번? 4번. 빙하기 4번에 간빙이 총 3번. 딱히 뭐 풀세로 한 번도 없는 거지만 빙하기 4번에다 간빙이 3번인 것도 기억해. 됐어. 해가지고 이제 됩니다. 다시 비율을 봐, 비율. 3팔자 무심. 되게 긴 시기지만 거의 무시하고. 이런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언제게? 자, 얘는 그 연도 얼마인데? 연도가? 66이죠. 자, 541, 250점이 그리고 66인데, 이게 언제인데? 얼마 됐는데? 6,000년. 기본이 100만 년인데, 한 자리 수가 있으면 기본 100만이고, 두 자리 수면 그 기본 1000만 년.
약 6천만 년. 그때부터 빙하기. 아니 그때부터 이제 씻는데. 얘는 얼마 그러면? 2억 5천. 그죠? 근데 이거 언제 이거? 5억 4천. 우리가 그 대체로 약간 숫자 정도 알면 좋아. 우리가 고생대 그리고 이제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인데 기본적으로 고생대 기본대 약 5억 년, 5억 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 중생대 해봤자 대체로 2억 년 정도 되고, 됐나? 그다음에 신생대 해봤자 1억 년도 안 돼. 여기 뭐 얼마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들어갈 때 소수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1000만 년 되는 숫자 그것은 이거다. 대쇼 4, 5, 6 4, 5, 6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앞에 있는 억년은 그냥 기본이고 상식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그 1000만 년에 대한 얘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4, 5, 6 숫자 이런 데. 그래서 5.4 그리고 2.5 그리고 0.6. 숫자 알고 있으면 우리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앞에서 보면은 그 방향기 문제를 보면은 연도 나온다고. 그 암석이 나이 나오고, 그 나이는 그 나이 통해서 그것이 어느 시에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좀 숫자 좀 미워해. 또 하나. 다음 뭐니? 다음에 이렇게 포함된 공유법 이거 다 똑같다. 그러니까 빙하가 어떻게 만드는지 좀 기억해야 돼. 물이 얼어서 된 거 아니야. 그 물이 얼어서 되면 그 당시 대기 성분 못 들어간다고. 또 눈이 내려서 눈이 안 녹았어. 완전 휴고 빙하다. 그래서 눈과 눈 사이에 같이 있는 그 공기방울, 그 공기가 그 당시 대기 성분이다. 보면 옆에 나오자면 보면 그 CO2 농도 변화랑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 변화, 기온 변화 거의 같은 패턴이야. 우리가 자 문제 풀어 문제. 101페이지 문제. 자, 정합니다. 개정의 문제 1번. 화석은 언제 살았다? 지일시대. 지일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유해한 흔적이다. 그죠? 2번 문제. 2번 북한. 지일시대 구분한 기준된 화석. 답은?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이고, 표준 화석. 생명 기간이 짧고. 사실 생명력이 짧다는 그 말 뭐냐면 어느 한 개체의 수명 말고 그 종종이 그 존재하는 기간이랑 그 기간 말하는 거. 그 기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좀 짧다는 거. 그래요? 다음에 4번은 생물 살았던 상시 환경. 시상화석. 다음 조건은 생명력 기간이 없는 길고 나머지 있어요. 다음 이어서 자 화석이 이용은 자 지질대 구분 뭐 고기류 및 과거 출품 되고, 다음 고기류 연구 방법 화석 연구, 다음 나무의 미고 조사. 다음은 나이키 나이테 조사. 다음 꽃가루 화석 연구. 다음 석순. 그다음에 석순은 뭐야? 석순은 좀 됐습니다. 7번 이거 코어 분석. 이거 뭐야? 빙하. 그 석순이 뭔지 석순은 얘는 그 석회암 지대에 보면 그 이제 지하수 흐를 때 하필이면 지하수 보면 이제 그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녹아 들어가 지하수 흐르게 되면 석회암 지대가 녹아서 생기는 그 동물, 그것이 이름이 석회 동물. 근데 석회 동물이 있으면은 위에서 뭐가 종이석 탄산칼슘 탄산 나트륨 맞나? 탄산칼슘 변형이 쌓여. 저 침전되면서 막 그 쌓여. 이것이 쪽에서 자란 것이 이것이 종이석. 이것이 또 떨어지면 다시 또 그 쌓여. 그래서 올라오는 이것이 이름이 석순. 석순을 해봤자 그 당시에 뭐 있는 이제 그 똑같이 산소 동위요소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온 같은 거 알 수 있다. 근데요? 그래 석순. 그게 석순이고요. 종이석, 석순 그리고 만나면 석주. 시간 지나면은 다 메꿔져 이게. 그래서 그 빵꾸 내는 것이 석회동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종이석 그리고 석순 그리고 석주 그것이 점점 그 만들어진 것은 다시 또 채워진 모습이야. 그래서 너가 근처에 보이는 그 광명동물 들어봤지?
가본 적 있어?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가보면 그것이 이제 섞이는 건데 근처에서 좀 갈 수 있을 만한 정도. 그것도 뭐더라 뭐 지정 뭐 있다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한번 불변한다 이거. 난뭐 가본 적 없거든. 그 입점료 바꿔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이 이제 그 석회동물.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한 몇만 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자, 표준화석과 시나와서의 설명. 첫 번째 거. 커져. 좋아요. 첫 번째 거. 자, 생존 기간이 긴 생물일수록 표준화석. 아니죠? 길면 시상화석. X. 두 번째 거.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화성암 절대령? 맞아? X 이거 못한다. 이거 뭐야? 마그마지? 마그마 시간 됐는데 마그마니까 화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땡. 얘 헷갈려 뭐야? 퇴장함 정도? 어떤 지층. 절대령 정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거.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일수록 시상화석. 맞죠? 네 번째 거. 시상화석은 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 시대 구분할 때 뭐야? 표준화석. X. 표준화석으로 쓰는 거고 시상 쓰면 안 돼요. 넘어가서 2번 문제. 화석이 생성된 조건. 첫 번째 거. 뼈 껍데기 등과 같이 단단 부분 있어야 돼요. 단단. 자, 2번.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 단단. 화석화 작용 받아야 되고. 자, 세 번째 거. 퇴적 생성된 이후 심한 직압변도 또는 뭐지? 화산을 또? 뭐야? 또는 변성? 1페이지. 변성 오케이. 이게 변성. 말고 생리 변성. 변성 작용 안 받아야 돼. 그렇지. 맞아요. 3번 문제. 다음 어느 지역에서 산출된 화성인데 지층 A, B, C, D, E, F이고 다음에 자 A부터 D중 시나화석 그리고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죠. 뻔하다. 시나화석은 길기 그리고 표준화석은 짧게죠. 짧게. 특정 시기마다 사는 것이 표준 그리고 쭉 사는 것이 시나. 딱 보면 알지만 A는 2개 지층 그리고 B는 1개 지층 그리고 C는 정사 있고 D는 3개 지층.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 이게 시상. 그죠? 그래서 B, 화석 B가 표준화석, 그리고 화석 C가 시상화석. 이렇게 돼요. 옆에 봐. 4번 문제. 자, 그림 A, B 생물의 분포 면적과 생존기간 나타난다. 그렇죠? 뻔합니다. 자, A의 경우는 생존기간은 길고, 다음에 분포 면적 좁아요. 대체 그냥 지금 되는 거. 시상. 그리고 B의 경우는 생명이 짧고 분별도 넓고 이 B가 표준. 근데 쉬워요. 근데 문제 이거 아니야. 자, 저거 화석을 써야 돼. 화석. 어떤 거 있을까? 시상화석 종류. 일단 틀면 줄여. 그래서 시상화석 종류 어떤 거 있을까? 지금도 살고 있는 거. 고사리 또는 산호 또 조개. 고사리 또는 산호 또는 조개. 해주면 돼? 표준화석은 뭐가 있을까? 힐로펜스? 힐로펜스? 너무 어렵다. 그냥 삼엽충 또는 그 공룡 또는 메모자 정도. 삼엽충 또는 그 공룡 메모자. 삼엽충. 삼엽충의 라이벌 누구게? 누구냐? 필자? 삼엽충의 라이벌 뭐냐? 앱등이 나는데 모르나? 봤던 거 같아. 그죠? 핸드폰. 그래서 삼성 거 쓰면은 삼엽충이고 앱 거 쓰면 앱등이고. 넘어가. 재미없어. 한 5번 문제. 고기 연구하는 방법. 첫 번째 거. 다음 나이트 개수와 나이트 폭 변화 이런 거죠. 개수는 연도고 과거 연도 그리고 나이트는 그 폭. 그래서 얼마나 잘 자르는 그거 정도인데요. 두 번째 석순 속에 포함된 방사선탄소를 조사해요. 석순 생성 방식 기온? 기온 헷갈려 산소.
산소. 산소가 아니라 산소. 알겠어요? 탄소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탄소 동위원소,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 통해서 하는 그 연도 측정하는 거고, 얘는 기원 이것은 탄소야, 산소. 산소입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를 연구하여 그러면 식물 종류, 설정하는 거. 조금 많이 하면 돼요. 그렇군요. 이거 문제. 자, 그럼 질세 동안 평균 기온 변화 나타난 거다. 그죠? ABC는요, 뻔하다. 연도 알면은, 그죠? 연도 알면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는 거. 그죠? 먼저, 그림 문제에서는, 그 ABC 뭐 순서 쓰는 건데? 맞나? 그래서 먼저 A는 뭐게?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대. 그래서 고 중심 모습인데, 이제 뭐니? 온난한 기후가 지속된 질시대. 그죠? 누구라고? 온난한 기후 지속된 시대 언제? 공룡. 뭐네? 중생대. 중생대 B가 되고, B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빙하기에 있었던 질시 언제? C는 되겠죠? C. B랑 C다. 그죠? B, C. 사실 온난한 기후라고 하면, 자, 이거, 추운데라고 하면 안 돼? 그 온도가 11도야. 평균 11도면 지금보다 더 높은 거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온난 때문에 막 연락받을 엄청나게 막 하는데, 그것보다 온도 더 높은 거라고. 비용이 아닌 거. 그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분이 나왔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은 아니지만 102페이지. 자, 지리대 구분합니다. 먼저 다시 말하지만 오늘 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할까? 결국 외워야 돼. 합니다. 먼저 지리대. 우리 과거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현재. 아니, 그러니까 약 45년. 그 지리시대. 그리고 지리대 구분하는 기준 총 두 가지. 두 가지도 외워야 돼? 기본이죠. 무엇을 이제 구분하면은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기본이야. 두 가지. 생물이 큰 변화 아니면 자 비교면 지급하는 거. 두 가지의 기준인데 두 개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면 생물이 큰 변화야.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죠? 생물이 큰 변화는 누가 있고 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개별종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우리 신생대 구분할 때 그 이름이 고생대, 중생대, 진생대. 그 생물이 된 거야. 그래서 한번 고생대 대표하는 생물종 뭔데? 삼일종. 자, 삼일종이 그냥 중생대 있어 없어? 없잖아요. 한 공룡 어디 돼? 중생대. 그럼 그냥 신생대도 없고. 그래서 어느 게 생물된 것이 가장 큰 거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대규모 지각변동 이것이 뭐냐면 곧 부정화. 부정화 특별히 큰 어떤 그 지각변동 그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그 구분한 기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리대 구분한 기준 두 가지 쓰시오. 다 써야 되고. 근데 객관식 문제. 객관식에서 만약 두 개 다 고르시면 두 개 다 고르면 돼. 근데 한 가지 고르시오. 어떤 거 고르면 돼? 생물계 고르면 돼. 그러니까 지각변동보다는 이제 생물계 더 큰 거니까.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부정합 전에 했지? 자, 문제.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용기 몇 번?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면 용기 몇 번? 용기가 한 번. 제일 처음에 지하에다가 물속에 있다가 퇴적되고 올라오고 깎이고 내려서 다시 또 이제 쌓이는 거. 그죠? 그래서 올라오고 내려왔죠. 한 번 올라 한 번 내려가는 거. 용기 한 번. 그럼 또 한 개의 부정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침강 몇 번? 최소 몇 번? 침강 내려가는 거 몇 번? 한 번. 또 올라가는 용기 한 번. 또 깎이고 다시 또 내려가는 거 침강이. 그래서 최소 한 번이죠. 또 부정이 발견되려고 하면 발견 하나의 부정이 발견되려고 하면 침강 몇 번? 최소 몇 번? 한 번. 최소 한 번이니까 최소 한 번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부정이 발견되려고 하면 용기 최소 몇 번? 두 번. 물속에 있다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내려서 다시 또 올라가야지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있는 부정음을 이제 일부러 찾으려고 탐사하지는 잘 안 한다고. 잠수하기 힘들어, 진짜로. 그 부정이 어딘지 알고. 가서 보니까 뭐 안 보여. 어떡하라고. 또 잠수하는 것도 보면 10m, 20m 잠수는 그나마 좀 할 수 있겠지만 더 깊게 있는 곳은 못한다. 힘들어. 뭐 말 잠수하면 비싸. 돈 없어. 잘 보면 지리자 팔아. 지리자 그거 옷 찾으면 어때? 반바지, 조끼, 모자 쓰고 끝. 없어. 딱 봐도 돈 있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요?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부정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럼 다시 말하자면 부정 보면 이제 두 개의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안 쌓이는 그 시간 간격이 되게 크다는 거. 해주면 돼? 봐봐. 그렇군요. 나왔다. 지리스 구분 단위 나옵니다. 가장 큰 것이 누대.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약간 많은데 누대는 있는 한자어고 누대고 저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연. 영어로 하면 이연이고 한자로 하면 누대야. 또 누대를 나눈 것이 대. 그리고 또 나누면 이제 기. 또 나누면 세.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범위고 더 세분화된 모습이다. 아침 우리가 그 주소로 하면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하는 거. 그 모습이야. 그래서 가장 큰 범위고 더 세분화되고 더 세분화된 모습이야. 이렇게 된 모습이야. 비교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고 이때는 고1 대, 그 다음에 기까지는 정도 아닌데 길도 세분화한 이제 세가 있대. 그 색깔이 어디 굳이 몰려야 돼. 뭐 알면서 뭐 여기서는 나중에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 지작하고 과거나 뭐 그때 안에 딱히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나옵니다. 누대인데 누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선 컴플레이션 때 그때 말하는 거. 그래서 누대 보면은 크게 보면 그 시생 누대랑 그리고 이제 원생 누대 시생 누대가 이제 초창이 쭉 해다가 이제 원생 누대 있다는 거. 그 전부 세 번째 그 선 컴플레이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생 누대. 그래서 제일 오세요. 지구. 지구. 그 탄생. 탄생부터 하면은 지구 탄생이 현재는 제일처럼 이것이 이제 시생 누대. 그리고 원생 누대. 원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 누대인데 여기 이 포함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생대 또 중생대 신대 있는 거. 이거 전대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선컴퓨터예요. 선컴퓨터 때. 지금 이겁니다. 연도 얼마? 자, 고생대 시작이다. 얼마? 약 얼마? 고생대 시작. 5냐? 좀 더 하면 5.4. 5냐? 정도부터 해주면 돼. 언제? 잠시만요. 못해. 해주면 돼요. 그럼요. 오서구나. 해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거. 얘만 알면 되고, 나만 굳이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이거. 연도는 열쇠 외워. 우리 딱히 뭐, 우리 안 해. 해봤자 두 가지 정도 우리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 하고 끝내면 되죠? 저 기에 대한 건데, 외워야 돼? 저쪽이 과거고 현재야. 현재인데 일단 외울 때 먼저 앞에 글자 따서 외워야 돼. 자, 간다. 캄 오실 때 석회.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날 따라 외워. 자, 캄 오실 때 석회. 시작. 다시 한번. 캄 오실 때 석회. 시작. 자, 먼저 한 번만 더. 캄 오실 때 석회. 시작. 외워야 돼? 약간 입에 좀 붙여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그리고 다음에 중생 이거 트시백 시작. 트시백 시작. 한 번만 더 마지막 트시백 시작. 외우셨죠? 이 두 가지가 메인이야. 자, 고든 이거 외우고 끝이 아니고 각 기에 대한 특징도 있는 특징은
다음 시간에 중생,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거의 이제 반정도 외운 거, 반정도. 그리고 고생대 특징만 좀 더 집중해서 외우면 돼.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는 그나마 좀 편하고. 그래서 시간인가? 다음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신생대 교원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연도는 세 가지, 그죠? 고중심 세 가지는 연도는 좀 기억해. 그래서 연도가 몇 천만 년 전인지 끝까지만 좀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썼어. 그래서 오늘은 가뿐히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화면이 빠지면 수업 끝났는데. 그렇죠? 저 화면 빠지면 우리 수업 끝났는데?